크리스마스 연휴 직후 미 동북부 전역에 폭설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항공과 도로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적설량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고 눈이 그친 뒤에도 블랙아이스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 강화로 아이스의 현장 체포가 급증하고 부금 중 사망자 수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주권자까지 포함한 생체 정보 확인 강화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감염병 확산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저지에서는 홍역 환자가 뉴요크 공항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 부모 통제 위치 추적 기능이 납치된 청소년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기술을 활용한 구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타임스퀘어가 대규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의 볼드롭 행사는 올해 2차례 열리고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집니다. 헬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부가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 몰아친 겨울 눈폭풍으로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백 편의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수천 편이 지연되면서 연말 이동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설량은 최근 3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기록됐고 눈이 그친 뒤에도 빙판길과 블랙아이스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부터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주말 동안 결항이 된 항공편은 약 10,000편, 운항 지연은 18,500건에 달했습니다. 항공 대란은 뉴욕시 일대 3대 공항, 존 F 케네디와 라가디아, 뉴욕 국제공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연말여행 성수기에 발생한 폭설로 공항 혼잡과 여객 불편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28일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중 항공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날이어서 혼란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이날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약 286만 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폭설의 영향은 뉴욕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와 매사추세츠 등 인근 주로도 확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폭풍 경보와 겨울철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산간도시 피니시아에는 1피트가 넘는 눈이 쌓였고 뉴욕시 센트럴파크의 적설량은 약 4.3인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상 여건은 당분간 불안정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28일부터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접근해 눈과 비,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중서부와 오데오 인근 일부 지역에는 1피트 이상의 폭설과 강한 눈보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날씨는 기온 극강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퇴근 시간대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밤 사이에는 하늘이 개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에는 체감온도가 화씨 기준 10도대에서 20도대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화씨 30도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항공 이용객들에게 최신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로 결빙과 강풍에 대비해 이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민자를 직접 추적해 체포하는 이른바 현장 체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이스 구금 중 사망자 수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는 입국 생체 정보 확인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 전략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를 인계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직접 이민자를 추적해 체포하는
이른바 현장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이스는 올해 9월 한 달 동안 거리와 주거지, 직장 등에서 약 17,500명의 이민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는 2011년 10월 이후 단일 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아이스의 주간 현장 체포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체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중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월 이후 현장 체포로 구금된 이민자의 60% 이상은 형사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혐의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중순까지 아이스 전체 구금자 가운데 유죄 판결이 있는 비율은 약 36%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와 맞물려 아이스 구금 중 사망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2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4명의 이민자가 숨졌으며 올해 구금 중 사망자는 최소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연말을 남겨둔 상황에서 2025년 누적 사망자 수는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스는 사망 원인 가운데 일부는 의료 응급 상황, 일부는 자연사로 추정된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금 환경과 관리 책임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의회 의원들의 이민 구금시설 불시 방문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뉴욕 맨해튼의 아이스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6일부터 입국 생체 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항과 육상, 해상 국경에서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되며 그동안 적용됐던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예외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당국은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생체정보 출입국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며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을 앞둔 영주권자들에게 신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접한 뉴저지주에서는 홍역 확진자가 누아크 국제공항을 경유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에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확진자는 7만 1,1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독감이 법정 신고 질환으로 지정된 2004년 이후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독감 환자 수는 직전 주보다 38% 급증했으며 입원 환자 수도 3,666건으로 63%나 늘어 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 들어 뉴욕주 누적 확진자는 이미 18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 기록적인 상황이라며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와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동시에 확산되는 이른바 트래필 데믹 양상이 뚜렷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아플 경우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홍역 감염과 관련된 경고도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전염성이 있는 상태의 홍역 환자 한 명이 지난 12월 12일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터미널 B와 C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간대 공항을 방문한 사람들은 잠재적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은 고열과 기침, 콧물, 눈 충혈 증상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나는 고전염성 질환으로 폐렴이나 뇌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이나 조산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출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이나 응급실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확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증상은 내년 1월 2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올해 들어 총 11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미 전역에서는 올해 2012건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과 홍역 모두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실내 모임이 잦은 만큼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부모 통제 기능이 납치된 청소년을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 현장에서 납치된 청소년들이 미 전역에서 잇따라 구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안당국은 위급 상황에서 기술 활용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납치 범죄의 희생자가 된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통해 부모의 자녀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15세 소녀를 납치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23살 조반니 로살리스 에스피노자를 체포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귀가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스마트폰에 설정해둔 부모 통제 기능을 통해 딸의 위치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집에서 약 1.9마일 떨어진 외딴 숲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한 픽업 트럭 안에서 딸과 반나체 상태의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즉시 딸의 탈출을 도운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길거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서도 납치된 10대 소녀를 찾는데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능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달 3일 오후 15세 소녀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납치된 피해 10대 여성은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납치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제공한 위치 정보를 토대로 추적 범위를 신속히 좁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20세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은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기종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 공유 앱들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기술이 범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급 상황에서 구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데는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뉴욕 타임스스퀘어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새해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20년이 넘는 전통의 볼드랍 행사가 올해는 2차례 진행되고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가 예년보다 성대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임스퀘어 볼드롭 행사는 1907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1월 1일 자정이 되는 순간 원 타임스 스퀘어 건물 옥상에서 거대한 물이 약 43m 아래로 내려오며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 사용되는 타임스 스퀘어 볼은 지름 약 3.8m, 무게 5,600kg에 달하며 5천여 개의 크리스털과 LED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새해는 특히 건국 250주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아메리카 250위원회는 올해 자정 행사 이후 볼이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으로 다시 점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250주년 맞이 주제 영상이 상영되고 성조기 색상의 콘페티가 대규모로 흩날리며 전설적인 음악가 레이 찰스의 연주곡 아름다운 미국에 맞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12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밤중 볼드롭이 2차례 진행됩니다. 자정정각 첫 번째 볼드롭으로 2026년을 맞이한 뒤 12시 4분에는 미국 독립 250주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볼드롭이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드롭에서는 숫자 250이 새겨진 볼이 붉은색과 흰색, 파란색으로 점등되며 하강하고 1톤에 달하는 성조기 색상의 콘페티가 타임스 스퀘어 하늘을 뒤덮을 예정입니다. 공식 행사는 31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새벽까지 이어지며 알라니스 모리셰과 캐샤, TLC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장 곳곳에 설치된 뉴이어 위싱홀에는 전 세계 모인 시민들의 새해 소망이 적히고 이 메시지들은 자정에 콘페티로 제작돼
볼드록과 함께 흩날리게 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당국도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새해 전야 하루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를 추가 운행하고 메트로누스 역시 심야와 자정 이후 운행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하철은 새해 전야에는 평일, 새벽 첫날에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되며 저녁부터 자정 이후까지 타임스 스퀘어를 지나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됩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자정 카운트다운 전후 약 30분 동안은 타임스 스퀘어 인근 일부 역에서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직도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자정 이후에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심야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은 새해 전야제 무료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이른 오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바리케이트 설치로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 볼드롭 행사는 폭설 등 악전후 속에서도 진행돼 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는 전통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남부에서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AP통신과 MBC 방송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25분쯤 뉴저지주 해먼튼 지역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대의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소방당국은 헬기 추락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해먼튼 당국은 이번 사고로 헬기 탑승자 가운데 1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은 사고 당시 큰 충돌음을 들은 뒤 헬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며 급격히 고도를 잃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2대 헬기에는 각각 조종사만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시당국은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미주 조선일보는 LA 카운티 검시국을 인용해 지난 21일 33살 한인 남성 조슈아 윤 씨가 LA 지역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검시국 통계를 근거로 올해 들어 LA 카운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인이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9명과 비교해 약 36.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주 조선일보는 올해 LA 한인 사회에서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률을 둘러싼 법적 공방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23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진입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률 소송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내년 1월 28일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담당 판사는 연내 판결을 계획했지만 재판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률은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한 달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에서 승인된 환경 영향 평가를 철회하며 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MTA와 뉴욕주가 교통 혼잡률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MTA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행정부의 폐지 압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교통 혼잡료 시행 중단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상징이었던 메트로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뉴욕 교통당국은 202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메트로카드의 구매와 충전을 전면 중단하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 결제를 옴니 비접촉식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들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이미 탭 방식 결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옴니는 2019년에 도입된 이후 빠르게 정착됐습니다. 기존 메트로카드는 2026년까지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트로카드는 1994년 지하철 토큰을 대체하며 도입돼 뉴요커들의 출퇴근 방식을 바꿔온 상징적인 교통카드였습니다. 뉴욕 교통박물관은 최근 메트로카드의 역사를 되짚는 전시도 시작했습니다. MTA는 이번 전환으로
연간 최소 2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옴니는 7일 동안 12회 이용 후 요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상한제를 적용하며 내년 1월 요금이 3달러로 오르면 주간 상한은 35달러가 됩니다. 다만 일부 이용객들은 기계 사용의 불편함, 특히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